2024년 3월 20일에 개봉한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코드 화이트 다들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개봉 당일날 조조 영화로 오플런 뛰려다가 게으름 이슈로 인해 22일 저녁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극장판을 본 감상과 후기 등 TMI들을 좀 얘기해보죠. 참고로 이 영상에는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코드 화이트에 대한 엄청난 스포일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극장판을 안 보신 분이나 언젠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와서 이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 제가 저번에 영화 보기 전에 혹시나 스파이 패밀리를 안 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스파이 패밀리 배경 설명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극장판 시작할 때 로이드와 요르 그리고 아냐와 본드까지 진짜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친절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들이 어쩌다가 만났고 어쩌다가 가족이 됐는지 등등 자세하게 설명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극장판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극장판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소개하는 식의 오프닝이 나오고, 황혼이 오퍼레이션 올빼미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라는 식의 통보를 받게 되며 극장판이 시작됩니다. 기껏 가족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임무를 인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또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인계를 해야 돼서 황혼은 당연히 반대를 했고, 황혼의 선배인 셔우드도 불만은 좀 있지만 위에서 까라니까 배울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황혼은 동서 평화를 위해 임무를 실패하면 안 돼서, 그리고 어느샌가 소중해져버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올빼미 임무를 지켜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와이스의 비밀 아지트에서 빠져나오던 중 아지트로 들어가려는 피오나와 마주치게 되고, 피오나랑 얘기를 나누다가 피오나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려는 걸 잡아주게 되죠. 근데 정말 절묘하게도 그 모자를 잡아주려는 걸 요르가 보게 되고 둘 사이를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르가 로이드와 피오나의 모습을 목격한 건 몇 블럭이나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거의 일반인이 보면 누구인지조차 파악도 불가능하고 저기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만한 거리인데, 요르는 저기 있는 사람 두 명이 로이드와 다른 여자라는 걸 알아챕니다. 심지어 로이드는 뒷모습이었는데도 알아봐요. 애초에 요르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수련으로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시력을 보아하니까 그냥 태어나기를 인간 이외의 존재로 태어난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로이드는 오퍼레이션 올빼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가족의 위기가 온다 라는 걱정, 그리고 요르는 로이드가 바람을 핀다면 자신은 버려지게 되니까 이 가족이 붕괴가 된다는 걱정, 이 엄마 아빠의 두 걱정으로 극장판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천진난만 아냐는 학교를 갔고 학교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교장 선생님을 만족시킬 음식을 만들 테니 주말 동안 요리 준비를 해와라 라는 과제를 안고 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우수하게 통과한다면 스텔라를 준다는 말도 하죠. 로이드는 이 소식을 듣고 만약 아냐가 이 과제를 통과하여 스텔라를 받는다면 자신이 오퍼레이션 올빼미를 꽤나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부에 알릴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임무가 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로이드는 교장 선생님을 만족시킬 만한 요리인 메레메레라는 것을 맛보러 프리지스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죠. 포저 가족은 프리지스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고, 아냐는 기차 안에 있던 중 본드의 미래예지로 이 기차 안에 어떤 칸에 어떤 보석 상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냐는 호기심이 생겨서 본드의 미래예지로 봤던 칸으로 갔고, 그곳에 있는 보물 상자에서 어떤 초콜릿을 발견하고 그걸 실수로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초콜릿에는 동서평화를 위협하는 마이크로칩이 있었고, 아냐는 그 칩을 찾으러 온 수상한 군인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황혼에게는 가족 유지, 요르에게는 남편의 바람, 아냐에게는 수상한 초콜릿 섭취 등 여행을 하며 겪어야 하는 위험 부담 같은 것이 이 가족에게 생기게 되죠. 이런 부담을 안고 4명의 가족은 프리지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프리지스에 도착한 다음 메레메레를 먹기 위해 근처의 좋은 식당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딱 하나 남은 메레메레를 주문하는데 성공하죠. 참고로 제가 본드도 사람으로 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4명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음식점에서 본드는 사람으로 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내로 못 들어가고 밖에 냅두게 됩니다. 근데 이 본드가 밖에 남는 과정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겁나 하찮게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있는데 겁나 귀여웠습니다. 저 말고 관객들 모두 이 부분에서 좀 터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포저 가족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마지막 디저트로 나온 메레메레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군인들은 다짜고짜 들어와서는 밥 달라고 하고 메레메레도 달라고 하는데 점원은 메레메레는 다 팔렸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 싸가지 없게 생긴 군인은 포저 가족이 먹고 있는 메레메레를 보며 저건 뭐야? 라고 말하며 부활을 시켜서 그 메레메레를 강제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 장면 보면서 군인 맞박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황혼도 간절했기 때문에 메레메레를 뺏길 수가 없었고 군인에게 메레메레를 줄 수 없다고 하죠. 그러자 군인은 자신과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메레메레를 갖자고 했고, 로이드는 좀 억지이긴 했지만 그래도 군인의 말에 거역할 순 없으니 승낙을 합니다. 군인은 여기서 파는 디저트에 들어간 설탕의 종류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이 메레메레를 먹자고 말을 합니다. 황혼은 옛날에 셰프로도 변장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승낙을 했고, 실제로도 디저트에 들어간 설탕을 다 맞춥니다. 근데 이 또라이 같은 군인은 디저트에 들어간 설탕과 설탕의 무게까지 맞췄고, 그 덕분에 메레메레는 군인이 먹게 되죠. 그냥 먹기만 한 걸로 설탕의 무게를 알아낸 걸로 보아 아마 저 군인도 아냐랑 비슷한 곳에서 실험을 당한 불쌍한 초능력자가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아무튼 메레메레를 못 먹게 된 포저 가족이었지만 로이드는 포기할 수가 없었고, 주방장에게 자신이 재료를 모아올 테니 메레메레를 한 번만 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렇게 로이드는 프리지스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메레메레의 재료들을 사오기 시작했고, 그 사오는 과정에서 요르의 로이드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요르가 오해를 푸는 과정이 뭔가 원작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마 원작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작에서도 요르는 피오나 때문에 로이드가 아내 역할을 자신에서 피오나로 바꾸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고, 로이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입이 안 떼져서 술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취한 요르는 피오나에 대한 질투를 했고, 로이드는
로이드는 요르가 본인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 감정을 이용하겠다는 마인드로 요르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데, 요르가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하이킥을 차버리며 요르의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닌 로이드의 턱이 흔들리게 되죠. 아무튼 이러다가 둘의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극장판도 이거랑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요르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둘이 오해가 풀린 다음 관람차에서 서로 신뢰를 더 쌓다가 요르가 부끄러운 나머지 로이드의 뺨을 후려버리고 로이드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아무튼 로이드가 치명상을 입으며 둘의 오해가 풀렸고, 메레메레 재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재료 중 딱 한 가지, 체리 소스인가 뭐 그 비슷한 것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이드는 그 소스를 구하기 위해 혼자 다른 마을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내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서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로이드는 그걸 거부합니다. 로이드가 거부하자 시무룩해진 아내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안타까웠던 요르는 로이드에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기쁠 거니까 웬만하면 그 소스 구하는 곳에 가족이 함께 가자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죠. 전 약간 이 부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뭔가 나도 옛날엔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다 크고 나서는 내가 가족이랑 함께 여행 가는 일은 무슨, 가족이 다 함께 있는 시간조차 드물 정도로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가족이 다 함께 있으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표정을 지었던 게 생각나서 뭔가 이 장면 보니까 감정이 좀 묘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 같이 소스 구하러 가기로 했는데, 아냐는 본드의 미래 예지를 읽고 그 체리 소스가 어디서 파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아냐와 본드의 능력이 까발려질 수도 있으니 본드와 둘이서 그 체리 소스를 구하러 가게 되죠. 그렇게 둘이 소스를 구하러 나간 사이 로이드는 프리지스러운 피오나에게 이곳에 동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간이 있다는 걸 듣고 그 인간과 마이크로칩을 구해야 한다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 임무를 받던 중 요르가 아냐와 본드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로이드와 요르는 아냐와 본드를 찾기 위해 마을로 갑니다. 한편 마을에서 체리 소스를 산 아냐는 열차에서 봤던 수선적인 군인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죠. 근데 좀 이상한 게, 분명 로이드가 마을 전체를 뒤집으면서 체리 소스를 찾아낸 데도 없었는데 아냐는 대체 이 체리 소스를 어떻게 찾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냐가 납치를 당하고 요르와 로이드는 혼자 남은 본드를 발견합니다. 로이드는 본드의 입에 군인의 견장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봤고, 아냐의 납치에 군인이 개입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비행기로 가서 군인들의 통신을 엿들으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아까 그 혀에 저울 기능이 있는 인간인 것과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중요한 마이크로칩이 초콜릿 안에 있었는데 그걸 아냐가 먹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는 혼자 그 군인들을 추격하기로 하고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요르는 가족은 어딜 가든 함께다 라는 생각을 하여 달리는 비행기를 붙잡아가지고 그 비행기에 몰래 타는데 성공합니다. 이걸로 뭐 요르의 육체 능력에 대해서 놀라실 건데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로이드와 요르는 아내가 타고 있는 비행선에 도착하고 이렇게 본드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만화의 장르가 세 가지로 나뉘기 시작해요. 우선 아녀 쪽부터 보겠습니다. 미시카 군인은 아내의 뱃속에 마이크로칩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내가 똥을 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면 죽이라고 하죠. 근데 때마침 아내는 배가 아팠고 이거 쌌다간 바로 나쁜 놈들한테 칩이 넘어가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배 아픈 걸 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 응가의 신이 나오고 아내가 그 응가의 신을 따라서 뭔 변기통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넣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아내가 말단 병사들한테 쫓기는 장면을 보면 만화 장르가 짱구에 가까운 뭐랄까 좀 유아틱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로이드 쪽으로 넘어가면 또 장르가 달라집니다. 로이드는 배 안에 있는 아냐도 찾아야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군인도 막아야 해서 이 비행선에서 난리를 피우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몰래 침입하여 누군가로 변장을 한 뒤 미시카 군인한테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시카 군인과 싸울 때도 총격과 육탄전을 하는 등 첩보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로이드가 안 그래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시카 군인하고 싸우는 장면 볼 때 한 번 더 반해버렸습니다. 아무튼 로이드는 첩보 액션 장르를 찍는데 요르 쪽 장면을 보면 또 장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르는 몰래 로이드의 비행기에 탄 거라 로이드와는 다른 루트로 비행선 안으로 잠입을 하는데, 요르가 로이드처럼 비밀스럽게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비행선으로 잠입을 해요. 이렇게 괴물 같은 인간이 비행선에서 날뛰자 미시카 군인도 당황해서는 뭔 비밀 경기 같은 걸 출격시킵니다. 이렇게 군대의 비밀 경기와 요르의 영혼의 맞다이가 시작되는데, 아마 영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둘의 싸움은 그냥 소년만에 나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싸워요. 주인공이 칼로 아무리 썰어도 상대는 부분적인 로봇이라 쓰러지지 않고, 당황한 주인공은 조금 고전하지만 상대의 모든 공격을 피한 뒤 결국엔 승리하는 그런 소년만의 전형적인 플롯을 씁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비밀 병기 보면서 마블 영화의 윈터 솔저가 생각나더라고요. 가면 쓴 것도 그렇고 가면 벗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신체 일부분이 기계인 것까지 윈터 솔저를 오마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냐는 유아용 장르, 로이드는 첩보 액션 장르, 요르는 소년 만화 장르를 섭렵해주며 가족들을 만나러 갔고,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가족들은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인 가족들은 비행선이 마을로 가려는 걸 가족들 모두의 힘을 모아서 막아내고, 마지막엔 메레메레라는 것까지 먹은 다음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대충 극장판은 이런 내용으로 흘러갔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도중에 응가의 신 나오는 것만 빼면은 모든 장면들을 재밌게 봤어요. 뭔가 가족들이 보기 좋을 것 같고 애인끼리 봐도 좋고 혼자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저희 세대들이 짱구를 보는 느낌으로 지금 커가는 어린 분들이 이 스파이 패밀리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발 이번 극장판이 흥해가지고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이 짱구 극장판 마냥 매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쿠키 영상도 있다고 해서 보고 왔는데 진심 왜 봤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봐서 다른 분들도 재밌게 봤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호불호가 갈린 것 같아서 좀 놀랬습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도 궁금하니 만약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